네, 반갑습니다. 정대식입니다. 예. 아유,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제가 오늘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집중을 좀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아무래도 재개발이라는 게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좀 넣어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아주 불이익이 올 거고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한테 제가 공인중개사들을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내지는 투자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전화를 많이 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요겁니다. 간만 1구역은 왜 매수자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투자 가치가 없다는 소리는 조합원의 혜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재개발 지역은 조합원이 혜택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왜 그러면 조합원의 혜택이 없느냐? 지금 요 보시면 지금 간만 1구역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팔고 나가려고 하면 요 지금 이게 간만 1구의 매물이거든요. 요거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평가 다 받았죠? 감정평가를 만약에 2억 700에 받으면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금액은 프리미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왜 프리미엄이 없겠어요? 그죠? 프리미엄이 왜 없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이주비 대출도 감정평가 금액의 50%거든요. 다른데 재개발 구역 가면 최소 60%입니다. 그리고 70% 이렇게 줘요. 그리고 이사비를 해가지고 적은 데는 500만 원, 많이 나오는 데는 1,500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간만 1구역은 감정평가 금액의 이주비 대출금도 50%밖에 안 나오고 이사비도 얼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들한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 비스켓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기본이 500만 원이에요. 기본이 500만 원에다가 많이 주는 데는 1,500만 원씩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비례율이 지금 101%예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 감정평가 했죠? 그때는 부동산이 안 좋을 때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엄청 낮아요. 그죠?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거는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도 나중에 이 비례율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비례율. 그래서 비례율이 뭔지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쭉 드릴 건데 어쨌든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짜 간만 1구역이 투자 가치가 없는가, 정말 조합원이 혜택이 없는가,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 베이스를 확 줄이세요. 목소리 베이스를 확 줄이고 트래블만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간만 1구역에 쟁점된 사항이 뭐예요, 여러분? 일반 분양을 할 것인지 뉴스테이를 할 것인지 요거죠. 그죠? 제가 저번 총회에 갔을 때 저는 지금도 중립적입니다. 일반 분양을 하든 뉴스테이를 하든 조합원한테 이익만 돌아가면은 뭘 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알고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유형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개발구역이니까 정비사업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걸 바꿀까요? 그거 보세요. 정비사업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그죠?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정비 사업인데 우리 간만 1구역의 사업 방식은 뭔가 하면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는 겁니다. 요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뉴스테이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뉴스테이는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 있을 때 주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사업으로 하나를 시작을 했는데, 누가 주도가 되는가 하면 민간 사업자가 주도가 되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가 주도가 되는데 나라에서 땅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우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하고 단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민간 기업의 개발 이익이 많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대우건설하고 동부건설이 지가 지어가지고 그것을 10년 동안 운영해서 이익을 내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잘못하면 볼모로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뉴스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간만 1구역은 재개발 정비 사업이지만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 정비 사업하고 뉴스테이하고 합쳐진 거죠. 다른 데는 전부 요거로 간단 말이에요.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희한한 구조로 가는 거죠. 그죠? 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로 판다고 했을 때 매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면 재개발 지역은 그냥 아파트를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재개발 지역에는 그 주택을 사면, 오래된 주택을 사면 나중에 뭘 받아요? 아파트를 받죠. 그죠?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조합원의 집 가치가 있겠죠? 그게 뭐로 나와요? 종전자산 가치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오는 거거든. 예. 그죠? 여러분들 감정평가 다 받았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요. 프리미엄이 왜 형성이 되느냐? 내가 오래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오래된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분양 자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소리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감정평가액하고 프리미엄 이렇게 합산이 돼서 금액이 형성이 되죠. 예전에 여러분들 2년 전에 여기가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조합총회를 열어갖고 그때 일반 분양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때 프리미엄이 얼마까지 움직였는가 하면 프리미엄이 2억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아까 없죠. 뉴스데이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여기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사러 들어오지를 않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 가치를 높일 것인가 요걸 봐야 되는데, 요렇게 감정평가를 하는데 재개발이라는 거는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한테, 조합원들한테 가져가는 그 아파트하고 나머지 물건을 일반인한테 팔아가지고 그 파는 이익을 누가 가져갑니까? 조합원이 가져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생기죠. 당연히 개발이익이 생깁니다. 개발이익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가 하면 비례율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비례율이 101%잖아요. 101%는 내 돈 넣어가지고 그냥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개발이익이 없어요. 다른 데는 비례율이 150%, 다른 데는 200%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비례율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례율을 높여야 되겠죠? 그죠? 비례율을 높이려면 실질적으로 내가 감정평가 금액을 받았지만 비례율이 감안된 게 내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웃돈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 프리미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프리미엄은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입니다. 보통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만 1구역은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예요? 890만 원이죠. 다른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 해요. 1000만 원 정도 하고 다른 데는 얼마에 파는가 하면 2000만 원에 팔아요, 그거를. 그러면 1000만 원의 이익이 생기죠. 그게 프리미엄으로 남는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2단계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축이 지어지죠, 아파트가? 신축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축이 되는 프리미엄이 생기겠죠. 아파트가 새 건물이기 때문에 5년이 된 것보다 새거가 더 좋죠. 그러니까 신축 프리미엄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단계 프리미엄하고 2단계 프리미엄이 합쳐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볼 때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일반 사람들이 재개발 지역이 저기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안에 내용을 면면히 안 봐도 뭐로 딱 판단을 하는가 하면 조합원 수하고 전체 분양하는 물량이 몇 개인가 요것만 갖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대1 재개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1대2 재개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1대3 재개발이 있을 수 있죠. 요렇게 했을 때 프리미엄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1대1 재개발은 프리미엄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요. 없다 하더라도 최소 1억 5천 이상은 붙습니다. 자기 물건 가지고 자기가 지어갖고 사는 거예요. 보통 재건축이 이렇거든요. 근데 1대2 재개발은 프리미엄이 제법 붙죠. 1대3 재개발은 프리미엄이 아주 크단 말이에요. 우리 간만 1구역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최소 1대2 재개발 이상이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은 감정평가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팔면 프리미엄이 최소 내가 1억이지만 프리미엄은 2억 3억씩 붙어야 돼요. 지금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왜 정상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느냐? 지금은 우리 조합에서는 뉴스테이만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가 강한 A구역이라는 데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870명 대 2780개를 짓잖아요. 이렇게 따져요. 여기는요. 여기는 1200개를 짓는데 1800개를 짓는다. 조합원이 1200명인데 1800개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딱 체크를 다 하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653명인데 837개를 짓는 거야. 그럼 여기는 1대 1.3이죠. 요런 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익이 안 나니까. 그리고 요런 데 보세요. 요런 데도 16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지어지는 게 2090세대밖에 안 지어지는 거라. 그러면 요거는 1대 1.3이잖아요. 요런 데도 사업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요런 데는 왜 그러는가 하면 최근에 진행되는 재개발 구역은 전부 다 1대 1.2, 1.5, 1.3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래 전에부터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롭게 집을 안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부 단층이나 2층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아파트로 지면 40층씩 50층씩 지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따져야 되고, 자, 1대2 이상 재개발이 되는 데가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했죠? 이거 한번 다른 데는 어떻는가 한번 봅시다. 자, 거제이 2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제이 2구역은 총 분양 물량이 4,470개입니다. 4,470개인데 조합원 수가 1,48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분양 물량, 임대 물량, 여기 보면 총 분양 물량이 있는데 임대가 230개예요. 요게 공공임대입니다. 우리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빼면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수가 1,481개인데 지어지는 물량이 4,240개입니다. 그러면 1,481명을 빼면 어때요? 2,750개를 일반인한테 파는 거죠. 그죠? 요것만 비율로 딱 보면 1대 2.86이에요. 1대 2.86. 그죠? 제법 수치가 높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비례율이 200%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내도 아파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비례율이 많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 금액 받은 거 있죠? 2억인데 여기는 4억을 주는 거예요. 요게 비례율이라는 겁니다. 개발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재개발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 받았던 그 자산들 있죠? 그걸 종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 종전자산을 조합에다가 출자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 이게 옳구나, 이게 틀리구나,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단히 중립적인 내용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아,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틀린지, 그걸 판단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른데 온천 4구역입니다. 온천 4구역은 총 분양 물량이 4,040개입니다. 여기는 조합원 수가 1,300명입니다. 그런데 분양 물량이 3,800개예요. 요거는 해보세요. 요거는 1대 2.84입니다. 그죠? 여기는 제일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는 비례율이 115%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처음에 일반 분양을 할 때 1,400만 원으로 일반 분양했다가 시장이 좋아가지고 여기는 1,900만 원으로 다시 분양하는 겁니다. 바꾼 거죠. 그러니까 비례율이 150% 이상 나오는 거예요. 옷들이 좀 벗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제가 볼 때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도 비례율이 높아질 수 있겠죠. 예. 자, 요거 강한 A구역이란 데입니다. 볼게요. 여기는 조합원 수가 865명입니다. 전체 지어지는 게 2,400개입니다. 요거는 1대 2.8이죠. 여기 숫자가 높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비례율은 15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자, 여기도 한번 대연 3구역. 요번에 대연 3구역이 일반 분양을 얼마 한댔어요? 2,300만 원에 분양한댔습니다. 대연 3구역이 2,300만 원으로 분양한다 하니까 우암 2구역 뉴스데이에서 지금 요번에 일반 분양 전환한 데 있죠? 거기가 1,750만 원이라고 미분양이 났다가 지금 60% 이상이 분양이 돼버렸어요. 왜? 2,300만 원 하는데 그 바로 옆에는 1,750만 원 하니까 싸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미분양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도 지금 1대 2.37이에요. 1대 2가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비례율을 115%로 잡아놨다가 분양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일반 분양가를 한 1,500만 원 정도 잡았거든. 1,500만 원, 1,600만 원 잡았는데 2,300만 원으로 분양한다니까 얼마가 더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비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면 전부 다 1대 2.86, 1대 2.84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를 그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하다가 1,810만 원 분양했거든요. 요거는 2년 전에 분양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가 올해 입주를 합니다. 요 온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1,959만 원으로 분양했죠. 근데 제일 처음에 계약은 1,290만 원으로 분양을 한 데 있는데 시장이 지금 막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공사비가 오르고 그러니까 요거로 분양을 안 하고 1,959만 원을 분양을 해도 완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비례율을 115% 잡았다가 150%까지 확 올라갔던 거죠. 대연 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연 3구역 최초 1,400만 원 분양한 데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2,300만 원 분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연 3구역 2,300만 원 분양한 데 갖고 완판이 안 돼도 돼요. 사실 50%만 팔아도 대연 3구역은 대박이 나죠. 그죠? 1,400만 원에 팔 거를 2,300만 원을 판다 하니까 평당 900만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요. 저 강한 2구역도 마찬가지예요. 1,010만 원을 조합원 분양가 하는데 얘는 1,500만 원에 한대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750만 원 한다잖아요. 보통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는 보통 일반 분양가의 한 60% 수준에서 조합원 분양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혜택이 오는 거거든. 그죠? 요게 지금 다른데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있다가 제가 우암 1구역하고 우암 2구역하고 간만 1구역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다른 것 좀 설명해 주고. 자, 이게 지금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는 현황들인데 지금 한 63개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간만 1구역은 여기 있죠. 관리처분인가가 나가지고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말아요. 몇 년째 이래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뉴스테이 방식으로 가면은 불을 보듯 여러분들이 돈을 엄청나게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자, 1대3 재개발은 아까도 전부 1대 2.5 이랬는데 재개발이 몇 군데 되겠습니까? 손바닥 4개 아래밖에 없어요. 저 60 몇 개 중에서 1대3 재개발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자, 우리 간만 1구역이거든요. 우리는 9,000세대입니다. 9,000세대의 조합원이 약 300명 정도 돼요. 예. 자, 이게 우리 간만 1구역이거든요. 총 분양 물량이 9,000개입니다. 우리 조합원 수는 2,296명입니다. 물론 현금 청산자는 별도입니다. 그 사람은 현금 청산자는 이제 조합원이 아니에요. 조합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데 안 봐줍니다. 그 사람들은. 예. 2,290명이 8,637개를 짓는 겁니다. 요것만 해도 뭐예요? 요거는 9,000세대의 5%, 요거는 공공임대입니다. 요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1대376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1대3.76이 나오는 데는 전국에서 간만 1구역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지금 보이소. 비례율이 101%예요. 101%.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요거는 공공임대에 파는 거고, 요거를 우리는 재개발로 해서 일반인한테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민간 임대 회사에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뉴스테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1,040만 원에 파는 겁니다. 요렇게 계약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1대3.76이라는 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이 안 나오는 거는 요거를 1,04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계약을 맺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총회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조합 보고 뉴스데이를 너가 그렇게 가고자 한다면 좋다, 가라.
그 대신 요 금액을 뭐 해야 돼요?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현실화를. 그죠? 현실화를 시키면 뉴스테이로 가도 좋다는 겁니다, 저는. 예? 뭐 일반 분양을 가고 뉴스테이로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합원한테 혜택만 오면 뉴스테이 할아버지도 가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요 부분을 높여라. 금액을 조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근데 간만 1구역은요. 잘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은요. 그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조합원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면 안 될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하면은 간만 1구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됩니다. 자, 제가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1대3 재개발인데 우리는 뭐예요? 뉴스데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뉴스데이로 가면은 1,040만 원에 파는데 무슨 재주가 있어요? 예? 만약에 1,040만 원에 팔았는데 공사비가 올라가죠? 여러분들은 전부 빚쟁이가 됩니다. 그걸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제가 김경래 조합장한테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뉴스데이 하더라도 가격을 제대로 받자.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왜 가격을 못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조합원들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이건이 있길래 조합원이 이렇게 하자는데도 안 할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한번 봅시다. 지금 간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변함이 없습니다. 89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980만 원으로 그 리처 회사에 판다고 했죠. 그거를 1,040만 원 올렸어요. 그거는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 평당 한 60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 요게 1,026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1,026억이 증가가 돼가지고 비례율이 좀 올라가지고 지금 101%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비례율이 100%가 안 됐죠. 그죠? 누가 보더라도 비례율이 100%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안 하고 말지. 뭐 하려고 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일단 100%는 넘어야지만 뉴스데이도 말이 통하니까 100%는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뉴스데이는 일반 분양분 있죠? 아까 처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데이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 분양하고 뉴스데이하고 이게 재개발의 처리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 보세요. 우리 간만 1구역은 어떻는가 하면 조합원이 하나면 총 3.7개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조합원이 1,000명이면 얼마를 지어요? 3,760개를 짓는 겁니다. 조합원이 2,000명이면 얼마를 지어요? 거의 8,000세대를 짓는 거거든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분양 물량은 1 플러스 2.76이죠. 그죠? 요 1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분양하는 거죠.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2.76은 일반 분양분이죠. 요 일반 분양분을 6,340개입니다. 요거를 누구한테 팔아요? 지금. 요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보통은 일반 분양으로 하는데 우리 간만 1구역은 뉴스데이로 한다는 거거든. 처리 방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뉴스데이는 1,040만 원에 파는 거고 저는 일반 분양을 하면 최소 1,6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왜 제가 이걸 자신을 하는가 하면 이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대식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합당하겠다 라고 하면 나중에 박수 쳐야 됩니다. 만약에 합당 안 하다 그러면 이 새끼 저 새끼 욕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일단 1,040만 원에 파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지금 우리 조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은 적지만 돈은 적다는 건 또 알대. 또 희한하더라고. 사업이 빠르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미분양 걱정이 없지.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1,040만 원 준다 그러면 저도 다 사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40만 원이면 제가 생빚을 내서라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사게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총회 때 조합장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분양이 다 됐고 조합은 끝만 분양 받아가니까 안전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안전한 사업 맞아요? 예? 잘못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을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올 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얼마 나오는 거 계산해 드릴게요. 자, 공사비가 상승이 되면 이거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요 모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이 지금 전부 스톱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한 500만 원에 한 450만 원에 공사를 해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이 엄청 올랐죠. 최소 20% 이상 올랐거든. 제일 처음에 제가 인사를 할 때 제가 건설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종합건설회사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공사비를 안 올려주니까 그 아들은 어쩝니까? 공사 안 하는 거예요. 배째라 이래 돼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걸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든 토지든 이걸 현물출자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죠. 여러분들이 주주란 말이에요. 주주는 이익이 남으면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여러분들이 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익이 날 거는 딱 막아놨고 손해만 날 것만 해놨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집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자기가 내는 거는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요 민간 임대하는 6,341세대에 공사비 올랐을 때 돈 더 내야 되는 건 누가 내야 되는가? 조합은 스스로 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알면은 큰일 나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비례율과 우리 간만 1구의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제가 조금만 해드리고 난 뒤에 제가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요 평당 1,650만 원으로 해서 일반 분양으로 매각을 할 수 있나? 요게 주요 관건이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